요즘 어떤 마음으로 뉴스를 보세요? 마음이 굉장히 아프죠. 그리고 사실 안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솔직히는. 근데 제 마음이 약간 옛날에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어떤 공포 영화의 대사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어떤 거요? 그 대사가 그런 게 있었어요. 너무 그 공포스러운 상황에서 눈을 뜨고 있기도 무서운데 눈을 감고 있기도 무서워요. 이런 대사가 있었거든요. 제가 뉴스를 보기도 괴롭지만 안 보는 것도 괴롭고, 그리고 이 뉴스를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또 이제 방송을 많이는 하지 않지만 예. 그 방송에서 민주당의 논리에 대해서 뭐 이건 맞고 틀리고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괴로움을 딛고 준비를 해야지 그 논리가 휩쓸려 가지 않게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힘을 보탤 수 있지 않겠나? 그거라도 내 몫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지켜보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예전에 한번 우리는 탄핵을 겪었잖아요. 예. 저는 그때 저거는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라고 했던 게 나중에 사실로 밝혀질 때까지는 몇 년이 걸렸어요. 그럼요. 그런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 뭐 안민석 의원도 그때 뭐 몇백조 발언 뭐 이런 것들 지금 많이 재판받고 걸러졌죠, 사실. 근데 그 걸러지는데 그 당시에는 걸러지지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도 걸러지기 위해서는 반박을 해줘야 되는 것들, 그게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맞는 말도 있겠지만 아닌 것들까지도 포개서 땔감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아니다라고 반박하기 위해선 저도 뉴스를 챙겨보고 또 시청자분들께 전달을 하고, 그래야지 맞는 것만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어야지 우리 국민을 위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마음으로 뉴스를 보고 그러게요. 있어요. 맞아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부분도 분명히 계실 테지만 제가 어제 뉴스탑10에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연말 연시에 정치권은 안전벨트 꽉 매고 그래도 뉴스에 집중하시고 보고, 뭐가 사실관계고 뭐가 의혹이고 이 정도 구별한 다음에 실제로 뭐 짚어볼 거 짚어보고 따져볼 거 따져먹고 이래야 되니까. 그러면 사실관계부터 먼저 여쭤볼게요. 어제 밤 사이에 이 계엄 사태 핵심 인물 김용현 전 장관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여기에 피의자 죄명에 뭐라고 써있냐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는 뭐 아시겠지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이 피의자 죄명이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란죄가 사실 그 참여에 대한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최종 위에 정점이 있으면 이제 우두머리라고 표현하거든요. 우두머리. 예. 사실 이제 옛날에는 수괴라고 표현했던 게 이제 2020년에 바뀌면서 우두머리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 내란에 우두머리가 있고, 거기 이제 중요 임무 종사가 있고, 이제 단순 참여한 사람이 있고, 이게 3단계 정도로 나뉘거든요. 우두머리.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지만 우두머리까지는 아니다. 이제 결국은 이제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구도가 짜여져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죠. 누군가는 막 수괴라는 단어가 뭐 당연히 우두머리라는 뜻도 있고 상당히 부정적인 뜻이 있는데, 그냥 법률 용어로는 그냥 우두머리 정도. 그렇죠. 최종 책임자. 그렇죠. 왜냐하면 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명백한 형법상의 용어는 우두머리인데, 네. 근데 이제 굉장히 또 과거에는 그 단어가 있었고, 예. 지금 정치권에선 굉장히 유용하게 선동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수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우두머리라고 개정된 거를 알면서도 이제 그런 용어는 쓰겠지만, 아하. 근데 또 이제 이게 또 틀렸네 어쩌네 이거 갖고 논쟁할 그게 거리가 안 되니까 또 이제 이게 좀 밀려 나가는 거죠, 정치권에서. 근데 이제 그러면 이제 김용현 전 장관의 구속영장 쳤고 오늘 영장 실심사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아는지를 바로 판단할 수, 생각보다 길게 걸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수사가? 그렇죠. 사실 수사가 생각보다 길게 걸리지 않을 걸로 보고, 시작부터 사실 검찰 특수본에서는 한 달 이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거보다 조금 더 빨리 끝날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도 한 들었어요. 2주 정도면 끝납니까? 저도 한 3주 정도면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네. 2주째는 대통령에 대한 수사 얘기가 나오고, 예. 그때 뭐 소환 일정 잡네 어쩌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선 새로운 이슈를 계속 던져야 되니까 뭐 수사권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특검에 대한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는데, 특검은 사실 그 실질적으로 수사 착수할 때까지 한 달 이상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냥 정치권 용어일 뿐이고, 실질적인 수사는 특검에 대해서 진행되기 전에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됐으면
핵심이잖아요, 이분이 자기가 어떤 지시를 받았고 어떤 지시를 했고 여기에서 사건의 구조가 거의 다 나와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본인이 묻지도 않은 거 다 얘기한다면서요. 김영현 전 장관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다 시인하는 걸로 보인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는 묻지 않은 것까지 얘기한다. 다만 그거에 대한 정당성에 대한 주장을 추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본인이 있거든요.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고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검찰에 설명하고 있다. 그렇죠. 근데 검찰 수사 그거는 관계 없는 거 아니에요? 사실 정당성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렇죠. 사실 법적으로 엄밀히 뭐 따져보면은 이제 그 내란이라는 건 목적범이라 그러거든요. 예. 일반 우리 형사 범죄는 그냥 목적이라는 걸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냥 그 범죄를 하면 그냥 거기서 끝나요. 근데 뭐 살인이라는 게 어떤 이득을 얻기 위한 목적이까지 필요하지 않거든요. 살인을 했으면 그냥 거기서 끝나는데 내란죄는 그 내란이라는 걸 한 목적이라는 게 뭐 국헌문란의 목적 이제 이런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국회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예. 그래서 뭐 차를 몰고 돌진을 하고 들어간다. 이제 이랬는데 그게 만약에 내란의 목적이 없으면 그냥 뭐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서 쳐들어가고 뭐 사람을 다치게 하고 그러면 각각의 범죄를 따지는데 만약에 내란의 목적이라는 게 있으면 그 전체를 묶여서 폭동, 그럼 내란죄 이렇게 이제 성립을 하는 그런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김용현 전 장관은 정당성에 대한 게 내란의 목적을 부정하기 위한 용도로 쓰일 수는 있지만 사실 그게 법적으로 쉽지는 않은 부분이라서 아마 내가 그 목적에 대한 뭐 변소 플러스 뭐 정치적으로든 뭐 국민을 위해서든 나는 정당한 행동을 위한 신념이 있었다. 뭐 이제 이런 자기 방어 뭐 이런 건 가능할 수 있지만 수사에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큰 영향을 줄 내용은 아니고. 그럼 수사는 앞에 인정한 부분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통령의 뭐 뜻이었다, 뭐 이런 부분들도 언급을 했던 걸로 지금 기사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한 소통했던 부분들이 어느 정도 나와 있겠죠. 뭐 오늘이 12월 10일이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정도까지는 또 가닥을 잡을 수 있고 대통령 수사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봐야 될 텐데 일단 오늘 구속 가능성이 꽤 높겠네요. 김영현 전 장. 높다고 봐야죠.